자, 지난 시간에 이제 합성함수를 했다지 GOF야, 맞죠? GOF라는 함수야. 얘를 이제 볼 때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함수라고 보고 들어갈 때도 있을 거고, 얘 하나의 함수.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를 K라고 두면은 그냥 단독 하나의 함수로 볼 수도 있어요. 합성 함수를. 그래서 K의 X라고 하나의 단독적인 함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해가지고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F로 들어가고 먼저 F에 의해서 보내졌고 그 다음 단계에 뭐로 갔다라고 보면 되느냐면 G로 갔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 보면 결국에는 얘가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된다는 얘기야. 웃긴 건 뭐냐면 이런 거잖아. 자, 만약에 이제 여기가 X축이 이렇게 있어. X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얘가 Y는 fx야. Y는 fx가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여기가 지금 A가 되고 얘가 지금 B가 되면은 제한 범위가 X가 A에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B까지 나오게 되면 이 함수 f에 대한 제한 범위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요만큼 등장하거든. 그래서 얘만큼 등장한다는 얘기야. 맞죠? 그래서 FA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FB까지 간다. 이거에 납득하시죠?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FA에서부터 그 다음에 FB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돼. 자, 여기에 있는 이 문자를 그냥 Y라고 둡시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근데 얘가 하필이면 누구 입장에서는 G 입장에서는 G 입장이 있어요. G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FA에서부터 FB까지, 즉, 자, 이제 노란색으로 좀 표시할게. FA에서부터 FB까지가 뭐가 된다? 정의역의 원소가 되겠지. 이게 우리가 Y값처럼 혼란이 올 수가 있긴 해. Y값처럼. 근데 누구 입장에서는? G 입장에서는, 저기 함수 저 G 입장에서는 얘가 정의역의 원소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정의역의 원소고 이렇게 쭉 증가하게 될 때, A 값이 이렇게 증가하게 될 때 덩달아 Y 값이 이렇게 증가할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훑을 때 G라는 함수가 만약에 뭐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G라는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치자고. 이렇게 있었다가 이렇게 있었다고 친다라면, 아, 그래프 계형이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는 거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된다라. 그래서 얘가 G에 함수값이 들어갔겠죠. 그 다음 여기서도 G의 함수값이 들어갔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여기는 좀 표시하기가 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칠게. 여기는 요 지점도 G에 뭔가가 들어갔겠지. 누가 들어갔겠어? FB가 들어갔겠죠. 얘는 누가 들어갔겠어요? FA가 들어갔겠죠. 오케이? 됐어? 그러면 이제 얘를 따로따로 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거는 따로따로 보겠다는 얘기거든. 따로따로. 따따로 뭐야 적다 보니까 하여튼 따따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취합해가지고 한꺼번에 본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이 말이거든. 근데 이 얘기를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이제 여기서 공통수학 2에서 다루게 되는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형태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킬러 문제를 풀 때는 조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나중에 또 다시 하게 될 거야.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움직입니다.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함수 여기서 보면 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움직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럼 훑는다고 이렇게 쑥 훑으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끝에 있는 이 녀석이 여기서부터 훑으면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누가? G에 O에 F에 X가.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개형 정도는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으로 움직이는지는 알고 있으면 된다니까. 이게 결국에는 y가 되더라. 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인데, 자 곡선은 이게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직접 식을 구하여라. 아니면 구체적인 모양을 예쁘게 다 구체적으로 잡아내라. 그런 문제는 안 나올 거고, 일단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이거예요. 얘가 뭐가 된다? 치역이 정의역이 된다. F의 치역이 결국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된다는 얘기예요. F의 치역이 정의역이 된다 라는 얘기고, 자 우리가 접근하면서 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접근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다? 대응도다. 대응도가 뭐예요? 어떤 값이 함수 f로 얼마로 같고 g로 얼마로 같다. 이런 것들. 이게 대응도입니다. 대응도를 활용해 가지고 방정식을 풀거나 대응 관계들을 푸는 거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할 거고.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벤 다이그램이야. 벤을 이용해서 뭐야? 대응 관계. 유한 집합 내에서 대응 관계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얘는 여기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역함수에서도 같이 사용되는 거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야. 이게 함수가 구조적으로 딱 보면 적어도 2개 이상 있으면 진짜 짜증나. 뭐가 짜증나 하냐면 한꺼번에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니까, 이럴 때는 하나씩 보기 위해서 함수를 하나씩 격파하고 또다시 하나씩 보기 위해서 뭘 많이 하느냐면 치환이다라는 걸 많이 할 거고, 정말 많이 할 겁니다. 치환, 합성함수에서 치환을 많이 할 거고, 치환을 했었을 때 가끔씩 이제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주어진 범위가 있느냐를 체크를 하셔야 돼. 얘는 주어진 범위를 체크하는 거야. 이것도 중요하겠죠? 주어진 범위를 체크해 본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요? 주어진 범위를 체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치환이다 라는 것도 중요하고, 주어진 범위가 필요하면 얘도 범위를 체크해 가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프에 대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뭐냐?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을 통해 가지고 뭘 찾는다? 원하는 값을 찾는 거예요. 값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물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특징을 잡아 가지고 행위 하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야? 직접 그리기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조금 전에 했었던 방식으로 직접 그리는 방식들이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보통은 직접 그린다라는 거, 그리고 직접 그려가지고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라는 얘기는, 얘는 이제 직선류만 할 거야. 다른 건 하지 않습니다. 직선류만 합니다. 직선류.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만 합니다. 이걸 뭐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는데, 자, 얘는 어느 정도 비중이 있게 다루면 내가 많이 다루겠는데, 그냥 내신할 때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거야. 오케이? 내신할 때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런 류의 문제들은 이제 하는 것보다 얘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얘가 훨씬 더 중요하고, 여기서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해볼게. 자, 네 번째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뭐 이런 게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어떤 함수 g에, 자, 첫 번째 타입이야. 자,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 타입입니다. g에 fx가 뭐가 된다? 상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하나의 상수입니다. 자, 뭐 C라고 줄게요. 상수가 되더라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뭐를 좀 생각을 할 거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라고 칩시다. 자, 뭐 대참 이렇게 간다라고 쳐. 자, 얘가 y는 fx가 된다라고 칩시다. y는 fx가 이렇게 간다고 쳐. 자,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g라는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하면 이렇게 그려졌다고 칠게. 쭉 가가지고 이렇게 툭 갔다가 툭 갔다가 툭 갔다가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자, 상수야. 얘가 뭐가 되느냐 하면 y는 gx입니다. 자, 상수로 나와 있을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수로 나왔었을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자 봅시다.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있는 요 지점, 여기 있는 요 지점이 있었다고 칠게. 요 지점 자체가 뭐 0,3이라고 둡시다. 0,3이라고 두고, 0,3이라고 두고, 자, 요 지점 자체를 마이너스 1,0이라고 둘게요. 요 지점 자체를 3,0이라고 둘게요. 자, 이렇게 놓다고 칩시다. 그럼 봐. 뭘 묻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g에 fx가 있을 텐데 얘가 3이 되는 지점. 이거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프를 보고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자, 봐봐. 어떻게 치환이나 대응도나 이런 것들 그림을 이용해 줄 거냐면 첫 번째 얘부터 봅시다. 만약에 이제 원래는 x가 어디로 가게 되니? x가 f에 의해서 어떤 함수 값으로 가겠죠. 그러다가 다시 g가 g에 의해서 얼마로 보내진다는 얘기야? 3으로 보내진다는 얘기잖아. 3으로 보내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선적으로 뭘 생각을 해줄 수 있느냐? 따로따로 본다 이 얘기거든. 문제를 풀 때 합성함수를 분리시켜서 두 가지 함수를 분리시켜서 본다 이 얘기니까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g가 g에 의해서 3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지점 몇 개 있는데? 두 지점 있지. 어디 있는데? 3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이 얘잖아요. 이 지점이 누군지 모르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그냥 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3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지점이 몇 개 있다. 이런 식으로 갔었을 때 누구 있어요? 0이랑 누구 있죠? 별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까지 됐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은 끝났으니까 얘는 할 역할이 끝난 거야. 그럼 어디를 봐야 돼? 얘를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를 보는 거야. 얘를 보고 0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값을 찾는다는 얘기야. 얘가 만약에 알파였다고 친다면 0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값은 누가 있겠어요? 알파가 되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별로 되었었던 부분은 누가 되었겠어? 별이 되도록 뭐 별이 대략적으로 3보다 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y 꼴 별이 되겠지. 별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이 여기도 하나 만들어졌겠지. 자, 여기를 네모라고 하고 내가 세모라고 하자고. 그러면 네모라고 하고 세모라고 하자고. 오케이? 자, 근데 왜 네모라고 하고 세모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물을 때도 있어. 얘가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이야. 포물선은 반드시 뭐와 함께 같이 나온다? 문제가 나올 때 거의 대부분 대칭성의 한계, 그렇지, 축이지. 축, 대칭성, 합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자, 축이 있을 거고요. 축이다라는 건 대칭성이 있을 거고요. 대칭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합이 어느 정도 물어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도 물어볼 거냐면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왔었을 때 실근의 개수가 몇 개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라면 개수는 3개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합은 얼마가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합은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3알파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 됐어요? 그래서 합은 3알파가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 됐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간다라는 얘기라고. 이건 대응도로 이용을 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 도구가 꽤나 유용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함수 제일 처음에 배울 때
함수를 fx라고 두기 전에 이것도 배웠거든. y는 fx라는 얘가 x가 f에 의해서 y로 갔다라는 이게 하나의 공식적인 기호니까 뭐 이것도 왜 사용하는지 혹시나 모를까봐 설명을 해줬어. 오케이? 됐지? 자, 대용도를 이용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고,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조금만 더 가보면 이제 뭐를 이용해 줄 수도 있다. G라는 녀석을 T로 치환해서 정리를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건 따로 얘기를 안 할게. 그냥 여기 G에 fx가 있을 거고 얘가 얼마가 되는? 3이 되는 만들어주는 값을 찾는데 얘를 뭐라고 둔다? T로 치환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뭘 찾는다? 일단은 G의 T 값이 3이 되는 뭘 값을 찾고 T의 값을 찾고 난 다음에 T의 값을 찾고 X 값을 찾는다 이 얘기야.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겠지. 그래서 만약에 있어 T 값을 먼저 찾고 그걸 바탕으로 X 값을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해요. 어떤 부분들이 등장을 할 거냐면 이런 부분들. 이제 조금씩 오는구나. 지금 9시 안 됐, 반 안 됐지 않아? 반 됐나? 그래. 지우라. 혜준이는 언제쯤 올지 오늘 한번. 자, 볼게. 그 다음 봐봐. 이게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두 번째 타입 2입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나는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이게 이해가 진짜 안 되더라고.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 너무 이해가 안 됐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어? F가 막 쌓여져 있고 막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됐었어. 몰라. 여러분들은 나보다 나을 테니까. 나은 존재들 아니가 나은 존재. 뭐 나은 존재가 어디 있겠어. 그냥 다 똑같은 존재인데. 자, 근데 나는 그때 진짜 힘들었었어. 뭐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어떤 꼴? 이런 꼴. 자, 이런 형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자, 얘가 나오잖아요. 얘는 필수적으로 뭘 할 수밖에 없느냐? 얘는 치환이다라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치환을 해야지 내가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갈지가 보이거든. 자, 딱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반복이 있습니다. 반복이 있습니다. 쌤, 반복이 나오지 않는 거는요. 자, 그래서 내가 딱 갈라줄게. 이걸 딱 갈라야 돼. 왜 딱 갈라야 되느냐면 이제 어떤 문제들을 보면 물론 이게 아닌 것도 있긴 하겠지만, 자, G에 여기에 뭐가 있을 거냐면 fx가 딱 있어요. 그래프가 쭉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ax 플러스 b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얘는 직접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뭐다? 거의 한 95%의 확률로 얘는 비슷하잖아.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차이를 설명도 안 해주고 어떻게 하는 얘기인지 난 이해할 수가 없었어. 이거는 치환해서 풀고 이건 그래프를 그려서, 얘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직접 그리는 거야. 누구를 직접 그려? 얘는 그려져 있을 테니까 a와 b 값은 하나의 상수값이란 말이에요. 상수값이라서 얘를 직접 그린다는 얘기예요. 직접 그려가지고 접근하시면 되더라. 자, 근데 얘는 참고사항이고 이거를 이번에 할지 안 할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뭐 가르쳐 주겠지만 지금 그까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얘입니다. 메인은 얘가 되고 얘를 봅시다. 얘를 뭐 한다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복이 일어나요. 치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복을 합니다. 치환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A에 G에 뭐가? T가 뭐가 된다? A에 T 더하기 B로 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문제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그래프 자체가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문제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얘는 뭐가 되느냐면 y는 at 플러스 b가 될 거니까 얘는 직선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직선을 그린다는 얘기야. 자, 이건 알죠? 기억날지 모르겠네. 자, 잘 들어봐. 이게 정식 교육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 함수적으로 사고하게끔 지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 교육과정에. 교육 지도서에 보면 함수적으로 사고하라는 얘기는 뭐냐? 딱 한 가지야. 그래프로 연결시켜라 이 얘기예요. 고2 때부터는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들이 머릿속에 인지가 안 되면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 계산을 암만 잘하더라도. 그래서 그 스타트 포인트가 뭐냐? x 플러스 y는 제로를 보면 직선으로 보이잖아요. 일단 첫 번째 단계. 그 다음 두 번째, a 플러스 b는 제로가 보이더라도 얘는 직선으로 보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도 직선으로 보여야 돼. 뭐를? 내가 b라는 거를 y라는 거를 b의 역할이라고 보고 a의 역할을 x의 역할로 봤었을 때 똑같은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으로 인지를 못하시면 앞으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 단계를 탁 넘어서야 된다.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네. 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자, 여기가 x축이다라는 이름으로 y축이다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으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하지만 자, b를 쌤, ab를 얘를 y로 두고 얘를 x로 둘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 오케이? 그렇게 해도 돼. 되는데 어떻게 잡던지 간에 답은 나올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잡던지 간에 자기 멋대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답은 나옵니다. 무조건요. 근데 뭐다? 얘를 y로 잡고 얘를 x로 잡든 얘를 x로 잡든 얘를 y로 잡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로 인지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얘를 b를 y로 잡았을 때 얘를 x축으로 잡을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에서 얘랑 또 이어지거든? 얘랑 이어지는 거야. 얘 y는 t라는 거를 새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새롭게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이게 안 돼. 나중에 우리가 공통수학 1을 하면서 최대값 함수랑 최소값 함수를 나랑 할지 모르겠지만 배울 거란 말이야. 최대값 함수, 최소값 함수도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변수가 x, y로 나오는 게 아니라 t나 k나 다른 문자로 막 나와요. 그런 것들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자, 첫 번째 얘가 얘다 라고 느낄 수가 있어야 돼. 얘가 얘다. 왜?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다? y는 gt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그래프와 100% 일치한다 라는 건 좀 그렇겠지만 99.9%에 일치한다. 왜? 가로축이 t축이니까. 그것만 차이 나고 들어가는 알맹이는 다 동일하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얘다 라는 걸 일단은 인지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y는 at 플러스 b가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얘를 원래는 x축이라고 봤지만 이거를 뭐로? t축으로 바꿨었을 때 직선으로 느끼고 교점으로 이제 문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교점의 x좌표가 곧 뭐다? 여기에 해당하는 실근과 100% 일치하는 거고 너무 많이 하는 내용이죠. 이 부분은. 그래서 두 번째 타입까지 치환을 해가지고 접근하시면 되더라. 끝입니다. 자, 이제 문제 살짝 풀고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문제 살짝 풀고 조금 쉬었다가 할 건데 준범아, 니 책 받았나? 함수책 받았지? 기억이 없어. 자, 내가 하나씩 해줄게요. 이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을 거냐면 11번 했어요. 11번 했어? 11번 했어요. 됐네. 11번 했어요. 자, 쭉 가서 좀 어려워라 하는 것들은 같이 한번 풀어드릴 거고 23번 봅시다. 23번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 어떻게 푸는지 살짝씩 보시고 뒤에 것도 같이 쭉 한번 해봅시다. 자,
23번에 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어요. fx가 있고 이 fx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x 플러스 2가 되어 있고 밑에 있는 게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6이다 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누구보다 작다? 2보다 작을 거고 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고,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f의 a가 누가 된다? fa가 된다라는 거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a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실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볼게요. 이거를 내가 두 가지 측면으로 풀어줄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이거를 풀라라고 얘기하면 대수적으로 풀었을 거란 말이야. 대입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풀었을 거라고. 근데 이제 대수적으로 풀 수도 있긴 하겠으나 다른 방식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얘 그래프가 일단 그려지겠죠. 그래프가 일단 그려질 텐데 x 이퀄 2가 있을 거예요. x 이퀄 2가 있을 거예요. 자, 2가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2보다 작다라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2보다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쭉 올라갈 거란 거지. 쭉 올라가면서 여기 빵꾸가 하나 눌릴 거라고. 맞죠? 빵꾸가 하나 눌릴 거야. 그러면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느냐면 2 집어넣으면 4가 나옵니다. 하나 그렸죠? 축은 x축은 필요하면 그리는 거야. 오케이? 먼저 할 때는.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 이제 뭐가 될 거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뭐부터 봐야 되겠어요? 축부터 봐야 되겠죠. 축을 볼 때 나도 마이너스 2의 분의 b로 외우지 말고 합을 먼저 하고, 맞죠? 7이고 그걸 2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럼 더 빠를 거라고. 합을 먼저 잘게 쪼갠다는 얘기야. 합이 7이고 그걸 2로 나눕니다. 합이 7이고 그걸 2로 나눕니다. 3.5가 되겠죠. 3.5니까 x 이퀄 2분의 7이 한 이 정도쯤 가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렇게 되는데 2분의 7을 딱 집어넣잖아요. 2분의 7을 집어넣어서 계산 한번 해봅시다. 계산 한번 해보시면 4분의 49라고 밖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붙이고 뒤에 있는 거는 4분의 16이니까 4분의 16이래. 4분의 64가 될 거니까 4분의 15가 되는 거라서 얘가 3. 얼마라서 조금 떨어집니다. 오케이? 3. 얼마라서 요 정도쯤 온다고 칠게. 오케이? 3. 얼마니까 아래로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얼마니? 2분의 7, 4분의 얼마가 된다? 15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딱 하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쭉 간다는 얘기지. 오케이? 잘했어요? 이까 됐지? 그럼 봐. 자, 얘 보이죠? 얘 보이죠? 반복이지. 치환한다. 이렇게 치환하시면 됩니다. 치환하시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얘가 지금 y는 fx거든요. 그럼 얘는 뭐가 돼? y는 fa를 뭐라고 두고 fa를 t라고 두고 t는 실수 전체 내라고 하면 되겠죠. 실수 전체잖아요. 다 나오잖아. 싹 다 나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실수 전체 내 하고 그리는데 그러면 확 달라집니다. f에 뭐가 있을 텐데 얘를 뭐로? t라고 두는 거야. 나와 있고 t잖아. 뭐예요? y 이퀄 x라는 얘기잖아. 맞죠? y 이퀄 x랑의 교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그럼 봐. 여기 쭉 있지. 얘는 누구를 지나느냐? 2,2를 지나겠죠. y 이퀄 x를 그릴 때는 2를 대입해가지고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2,2가 나올 거란 말이야. 2,2는 얘보다도 낮아요. 그리고 기울기가 1이니까 한 45도 정도로 가게 되면 자 이렇게 가게 될 거란 말이야. 가게 될 건데 2,2면 자 여기서부터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추측이거든. 얘랑 이렇게 가서 만나지는 않을까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왜냐면 이건 내가 그리는 그림이고 정확한 그림이 아니니까 뭐 자를 대고 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흘러갔었을 때 이쪽 부분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연립을 해버리는 거야. 누구랑 연립해버리는 거야? 얘랑 연립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16이랑 x랑 같다라고 들은 거야. 함수되는 학생들은 바로 되겠지. 사건분사에서 맞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왜? 완전제곱식이니까. 맞죠? 완전제곱식이네. 접하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접하게끔 싹 그리는 거야. 이가 됐죠? 그럼 봐. 잘 보세요. 쭉 갑니다.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요. 그럼 결국에는 이 방정식을 그렸을 때 얘의 실근을 직접 찾을 수가 있겠죠. 실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데? 누군데? 4 하나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t값이 누가 나와요? 4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얘를 찾아야 되겠죠. 찾으라고 얘기하면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찾으라고 했어? 합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찾으라고 하면 찾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얘를 합을 찾아야 되니까 구체적인 값이 필요하니까 일단 t값을 찾읍시다. t값을 찾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뭐를 방정식을 2x 플러스 2라고 적었다면 여기 t라고 적으면 감 없으신 거고 뭔데? x잖아. 맞죠? y 이꼴 t나 y 이꼴 x랑 같은 거잖아. 나는 이게 참 헷갈렸는데 니들 참 대단하긴 하다. 난 진짜 헷갈렸거든. 그때 당시에 막 할 때 진짜 시행착오 많이 겪고 미치는 줄 알았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2라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t값이 누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까지 되시죠? 이제 뭐 어떤 단계를 찾았어요? t값을 찾았지? 그 다음 x값을 찾는 거야. 이해되세요? t값을 찾고 x값을 찾습니다. 그러면 t가 원래 뭐였느냐? fa였거든요. 그럼 fa가 4가 되는 값 찾고 f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값을 찾으라 이 얘기야. 근데 fa가 4가 되는 값을 찾을 때 센스 좋은 친구들은 이거 굳이 찾을 필요가 없네? 라는 생각을 할 거고. 맞죠? 왜? 어차피 합을 구할 거잖아. 합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는데 7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어느 부분? 얘는 직접 찾아야 되겠지. 이까지 돼요? 얘는 이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은 합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 합을 찾으면 이쪽 부분에서 합은 얼마가 나온다? 합은 일단 7입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뭔가 더 더해야 되겠지. 뭐를 더 더해야 되느냐? 요 값을 더 더해야 되겠네. 자 4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 누구 있다? 함수는 되겠네. 1이죠. 오케이? 됐어? 그래서 1까지 더해주면 첫 번째 답은 끝납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fa가 마이너스 2죠. fa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마이너스 2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또 y꼴 마이너스 2랑 만들어주는 x값은 그냥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함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야. 잘했죠? 잘했어요?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주면 돼? 대입하죠. 대입해가지고 정리해 주셔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대입해서 FA가 여기 있을 때 그래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FA의 F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녀석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2FA 더하기 2라고 적고 FA의 제곱 마이너스 7FA의 더하기 16 그리고 나서 끝에 FA가 2보다 작을 때 F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서 이렇게 해서 찾았던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요. 맞죠? 아니야? 이렇게 다 했었을 텐데. 그래서 경우를 나누는 거야. 첫 번째 경우가 뭔데? FA가 2보다 작을 때는 그때 함수식은 2의 FA가 더하기 2라는 녀석이 누구랑 같다? 이 값이 누구랑 같다? 지금 방정식을 얘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FA랑 같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FA가 마이너스 2네? 라고 해서 오케이죠. 왜? 2보다 작으니까. 그 상황이 이 상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규모가 좀 커지니까
함수적으로 내가 니들한테 설명해서 그렇지 이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얼마 안 걸려. 얼마 안 걸려요. 그래프 그리고 딱딱딱딱 하면 얼마 안 걸리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도 있다.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가 역함수 들어갈게요.